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깊은 후회 속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퇴직한 지 2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괜찮은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 잔액은 처참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요? 아니면 투자를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같고 직급도 같았으며 퇴직금 규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의 노후는 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며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어떻습니까? 퇴직금의 대부분을 2년 만에 써버렸고 매일 불안에 시달리며 주변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저와 그 친구를 갈라놓은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실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첫 3개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퇴직 후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외로움을, 무료함을, 상실감을 쇼핑과 과소비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 후회스러운 이야기와 함께 그 친구가 선택한 단 하나의 비결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평생 편안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제가 아닌 제 친구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첫날, 저는 이상하게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퇴직금 통장을 보며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요. 이 돈이면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채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2주가 지나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회사도 만날 동료도 처리할 업무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자 저는 마치 정박지를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누구지?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자기 생활을 하고 자식들은 각자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아직 현역이라 낮 시간에는 연락조차 어려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 공허함을, 상실감을,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려 한 것입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거 사 먹자. 이제 시간 있으니까 여행 한번 가볼까? 옷도 좀 새로 장만하자.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비들이 매주 반복되면서 제 통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느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저를 더 깊은 소비의 늪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식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면 잠시나마 제 인생이 여전히 활기차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함은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허탈함,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혼란, 그리고 그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를 사고, 먹고, 쓰는 자신의 모습. 만약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2년을 허비하지는 마세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 동기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역시 퇴직 첫날, 저와 똑같은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는 순간, 그도 내가 이제 뭐지? 라는 막막함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휘둘릴 수 없도록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퇴직 후 딱 일주일째 되던 날, 그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내 하루를 다시 만든다.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운명을 가른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는 퇴직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30분간 걷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의 습관이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허함이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루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하루를 끌고 가야 한다고. 오전 산책 후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 그리고 신문을 읽거나 책을 한 챕터씩 읽었습니다. 점심 전에는 집안일이나 간단한 정리를 했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하거나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루틴이 그의 하루를 안정시켰습니다. 갈 곳이 없어도, 할 일이 없어도 그에게는 정해진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첫 달부터 모든 지출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교통비까지.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자신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기록한 게 아니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야 감정에 휘둘려서 쓰는 일이 없잖아.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자신의 소비를 관리했습니다. 외로울 때, 허전할 때, 그는 지갑을 여는 대신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기분을 채우려는 건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퇴직금을 지켜냈습니다. 또 하나, 그는 관계를 재정비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되 정말 소중한 친구 서너 명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만났습니다. 새로운 취미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외로움을 소비로 해결하는 대신 사람으로 채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퇴직 후 첫 3개월 안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퇴직 3개월째,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뉴스를 보다가 점심때가 되면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묘하게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백화점에 가거나 대형마트에 가거나 카페에 앉아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제가 여전히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돈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6,000원.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하루에 2번이 되고 매일이 되면서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커피값만요. 이 정도야 괜찮아. 나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 쓸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발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더 큰 소비를 불렀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제가 퇴직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 제가 계산했습니다. 형,
내가 낼게. 시간 많으니까 이제 자주 보자. 처음엔 미안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외식, 한 번에 10만 원씩. 한 달이면 1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당신 요즘 돈 쓰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내가 못 쓰냐? 당신은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잖아.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제 지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 외로움을 저는 또 돈으로 채웠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부산. 한 번 가면 200만 원씩 썼습니다. 내가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냐? 그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퇴직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어디에 이렇게 썼지?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쓰다 보니 거대한 돈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날리는 거 아냐? 하지만 습관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외로우면 밖에 나갔고 나가면 돈을 썼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직금의 대부분을 날리고 있을 때 제 동기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퇴직 2년 차, 저는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너는? 그 평범하게라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인연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그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나도 처음엔 그럴 뻔했어. 근데 한 가지만 바꿨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담담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 돌아 30분 정도. 그리고 집에 와서 가벼운 아침 먹고 신문이나 책 읽지. 점심 전에는 집안일 좀 하고 오후에는 친구 만나거나 도서관 가거나 저녁엔 아내랑 산책하고. 그게 다야? 제가 되물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비결을 기대했는데 너무 평범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형, 바로 그게 핵심이야.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전부인 거지. 나는 특별한 일 안 해.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 그게 날 지켜줘. 그 순간 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매일이 다르고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자극, 새로운 재미, 새로운 경험을 찾았습니다. 그게 제 돈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 똑같음이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가 커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 쓸 때마다 5초만 기다려. 딱 5초.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기분을 채우려는 건가? 그 5초가 내 지갑을 지켜줬어. 5초. 단 5초만 멈춰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 충동적인 소비를 막아준다는 거였습니다. 외로울 때는 사람을 만나. 돈을 쓰지 말고. 친구 한 명이랑 공원 산책하는 게 100만 원짜리 여행보다 나를 더 채워줬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 통장은 거의 바닥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았던 그 든든한 금액, 이제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2년 만에요. 2년이면 730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제 노후 자금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을 2년 만에 날렸다고? 더 무서운 건 제가 뭘 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여행을 갔던 건 기억나는데 그게 제 인생에 무슨 의미를 남겼나요? 없었습니다. 옷도 샀고 외식도 했고 이것저것 샀는데 지금 남은 건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보면서 아내는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당신 요즘 통장 봤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끄라고.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실망이 보였습니다. 그게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산하면 좋아하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매번 만나면 돈 쓰는 얘기만 하고 허세를 부리고 괜히 큰 소리만 쳤으니까요. 결국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돈도 없고 관계도 무너지고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 전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퇴직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여유도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후회하는 늙은 남자만 있었습니다. 나는 계획 없이 살았구나.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회사 다닐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업무 계획, 프로젝트 일정, 목표 달성 전략,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어땠습니까?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감정이 시키는 대로, 기분이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외로우면 나가고, 심심하면 돈 쓰고, 불안하면 또 돈 쓰고, 그 결과가 지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동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 그게 날 지켜줘. 이제야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루틴, 습관, 계획. 그게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야, 나 좀 도와줘.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그는 흔쾌히 만나주었습니다. 이번엔 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돈돼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형,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다만 매일 해야 하는 거지. 그는 자신이 쓰는 작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A5 크기의 평범한 공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2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출 기록. 매일 쓴 돈을 여기 적어. 커피 한 잔까지. 첫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8,000원, 커피 5,000원, 점심 12,000원, 교통비 3,000원. 하루 총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귀찮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 근데 일주일만 하면 습관돼. 그리고 이게 날 구했어. 그는 한 달치 지출 내역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는 한 달에 이 정도만 써.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 무엇보다 이 범위 안에서 쓰면 퇴직금은 절대 안 줄어.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썼으니까요.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형, 돈을 아끼는 게 아니야. 돈을 관리하는 거지.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썼습니다. 건강검진, 치과치료, 좋은 식재료. 하지만 불필요한 곳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충동구매, 과시성 소비, 감정적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감정일기야. 감정일기? 응.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짧게 적어. 기쁜 일, 속상한 일, 외로웠던 순간. 그냥 2줄에서 3줄만. 그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하면서 기분 좋았다. 오후에 친구 만나서 웃었다. 저녁에 아내랑 드라마 봤다. 평온한 하루. 또 다른 날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외로웠다. 뭔가 허전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책을 읽었다. 괜찮았다. 이게 왜 중요해? 제가 물었습니다. 형, 감정을 기록하면 감정이 정리돼.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외로울 때마다 이 노트에 적어. 그러면 돈을 안 써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외로우면 그냥 밖에 나가서 돈을 썼습니다.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돈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적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형, 돈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해.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려. 그날 저는 2개의 노트를 샀습니다. 지출 노트, 감정 노트. 이제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창피한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동기. 우리 둘은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퇴직금 액수? 아닙니다. 투자 실력? 그것도 아닙니다. 운? 절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감정이 제 행동을 지배했고 동기는 루틴이 그의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땠습니까? 외로우면 밖에 나갔습니다. 심심하면 돈을 썼습니다. 불안하면 쇼핑을 했습니다. 우울하면 여행을 갔습니다. 모든 행동이 그때그때의 감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거세졌다가 잔잔해집니다. 그 파도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표류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다니다가 결국 난파합니다. 그게 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는 달랐습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그도 심심했습니다. 그도 불안했습니다. 감정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해진 루틴을 따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루틴, 공원을 걷는 루틴, 지출을 기록하는 루틴, 저녁에 감정 일기를 쓰는 루틴. 외로워도 루틴을 지켰습니다. 심심해도 루틴을 지켰습니다. 불안해도 루틴을 지켰습니다. 루틴은 닷과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를 한자리에 붙들어줍니다.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그를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나도 충동적으로 돈 쓰고 싶을 때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루틴을 떠올려. 아, 지금 오후 2시니까 도서관 가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가게 돼. 쇼핑몰 대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루틴이 있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루틴을 따르면 됩니다. 그게 훨씬 쉽습니다. 저는 매일 오늘 뭐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가장 쉬운 선택, 즉 돈 쓰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루틴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그의 에너지를 아껴줬고 그의 돈을 지켜줬습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건 큰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데 저는 2년이 걸렸고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달으셨으니 저보다 훨씬 앞서 계신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변화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2개의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 권은 지출 기록용, 한 권은 감정 일기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을 날렸는데 지금 뭘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무너질 건가? 남은 돈마저 다 날릴 건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을 7시로 맞췄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알람 없이 살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일어났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2년 만에 맞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걷고 나니 몸이 개운했습니다.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쓴 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재료비 1만 원.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감정 일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몇 자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공원을 걸었다. 오랜만에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 뿌듯하다. 짧은 글이었지만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일어났습니다. 7시에 다시 공원을 걸었습니다. 노트에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을 적었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제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일주일간 쓴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50만 원. 예전 같았으면 하루에 쓸 돈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네.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루틴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습니다. 공원 산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기록하는 게 귀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루틴이 저를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처럼 불안해 보이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국가도, 자식도, 퇴직금도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제 노후를 지키는 건 저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공원을 걷는 것, 지출을 기록하는 것, 감정을 적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제 노후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실수와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액수가 노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실력이 노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후 첫 3개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노후 20년을 결정합니다. 저는 그 3개월을 감정에 휘둘리며 보냈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는 그 3개월을 루틴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느냐, 루틴이 행동을 지배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아직 퇴직 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 시작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쓴 돈을 적어보세요.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교통비까지 전부 다요. 5분이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내일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거창한 다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쓴 돈만 적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공원이면 좋고 아니면 집 앞 골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이 두 가지만 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을 날린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제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2달 만에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비로소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노트 하나를 꺼내세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노후를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여러분도 반드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